저자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읽고도 변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우선 자기계발서에서 주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계발서를 보면 세상에 좋은 말들은 다 갖다 붙인 것 같죠. 그런 좋은 말들을 다 읽다 보면 도대체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알 수가 없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한 사람들이 쓴 자기계발서에 있는 조언들은 본인들한테만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라, 본인에게 즐거운 일을 해라 같은 말들은 성공한 사람이 스스로를 채찍질을 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부자가 되고자 하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이런 말들 같은 경우에는 부자가 되고 난 이후에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그 말만 믿고 맹신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쉬운 예로 서울대생이 저는 푹 자고 놀면서 남는 시간에 공부했어요 라는 말을 우리 같은 보통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하면 그냥 망한다는 얘기죠. 많은 자기계발서들의 조언에 기반해서 우리는 마음의 성장과 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자가 보기에는 애초에 이런 방향 설정부터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그리고 마음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딜레마에 빠뜨린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돈을 사랑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돈을 쫓지 말라고 하고 돈보다는 행복을 쫓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돈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우선순위를 찾지 못하고 우리를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 마음의 성장과 부를 분리해서 부자가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의 성장을 도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성장과는 반대가 되는 악의 감정을 원동력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무력, 질투, 허영심 같은 감정들을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정작 움직이게 만드는 건 봉사나 이타주의 같은 선한 감정들이 아니라 질투나 무력 같은 악의 감정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자가 2년 만에 본인의 연봉을 10배로 뻥튀기 시키게 만든 전략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저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고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최면을 걸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종이에다가 본인의 목표를 적고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본인의 뇌에 각인을 시켰다고 해요. 굉장히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도 그런 유사한 효과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학 공식을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수학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었는지 보다는 그냥 그 수학 공식 자체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도 있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 즉 해당 물건에 대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할 때 다른 때보다도 우리는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유독 잘 관찰하게 됩니다. 평소엔 관심 없었던 광고에서도 그 물건이 나오면 더 유심히 보게 되고 길거리에서도 그 물건을 더 유심히 보게 되죠. 이를테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그렇죠. 자동차를 사기 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가 자동차를 살 생각을 하게 되면 도로에 내가 관심 있었던 자동차가 이렇게 많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정보가 우리 뇌에 각인이 되면 그 정보에 대한 정보 처리 능력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다 보면 성공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습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자기계발서에서는 보통 잠재의식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저자가 말하는 그 다음 스텝으로는 직함 만들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최면의 연장선인데 정체성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의 정체성을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운동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를테면 어떤 운동이 좋고 어떤 자세가 좋고. 근데 이 프레임을 조금 바꿔서 정체성을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으로 변화를 시키면, 이를테면 직함 만들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변화를 시키게 되면 단순히 운동 자세, 운동 종류에서 넘어서서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건강한 생활 방식, 그리고 사고 방식 등으로 확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장에서는 나는 열심히 하는 직장인이다 라는 직함을 만들어 놓고, 집에 가면 나는 다정한 아빠다 라는 직함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내 정체성을 변화시키라는 거죠. 이러한 셀프 체인징 이후에는 내가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설정한 목표에 대해서 좋은 정보들을 습득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통해 지식을 얻거나 사람을 만나서 지식을 얻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자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오디오를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훌륭한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성공적인 비즈니스 사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편하게 오디오를 통해서 들을 때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재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고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 저자가 실행했던 영업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저자가 했던 영업 방식은 고자세 영업이에요. 갑질 영업까지는 아니고 고자세 영업. 쉽게 말하면 내 제품을 살 사람한테만 집중을 하는 영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한테만 포커스를 집중하고 간보는 사람들을 빨리 쳐내는. 왜냐면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할 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고 좀 더 중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파트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내가 만든 아이템이 어차피 망할 아이템이라면 여러 사람한테 내 에너지를 소모하고 망할 바에는 그냥 편하게 있다 망하겠다 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의 습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자가 부자가 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이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돈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 데 반해서 부자들은 돈 자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폐를 좋아한다는 거죠. 뭐 냄새를 좋아하고 촉감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부자가 되기 위해선 돈의 습성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사람,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엄청나게 즐기는 사람이 있음에도 그 사람들이 꼭 부자냐? 그건 아니죠. 그 이유가 그들은 돈의 습성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의 습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은 돈이 있는 곳으로 모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만한 창구를 만들어 놓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쌓이다가 이게 점점 가속이 붙어서 어느 지점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단을 내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감한 결단은 과연 어떻게 내릴까? 저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우리가 어떤 과감한 결단을 내리려면 시나리오를 써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현재 상태의 장단점, 그리고 내가 그리는 미래에서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시나리오를 다 그리고 최선의 경우, 최악의 경우들을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 시나리오라는 거는 결국 일의 진행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그 방향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나리오를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의 질문이 잘못된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잘 못 쓴다고 합니다. 뭐 이를테면 창업이냐 직장인이냐 이런 양자택일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각각의 선택지에서의 장단점을 생각을 해봐야 그 선택지에 대한 대응 방안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방향이 도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나는 일단은 다니고 언제까지 얼만큼의 돈을 모아서 창업을 할 거야. 혹은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 준비를 같이 해볼 거야. 라든지 일단은 짧게 같이 병행을 해보자. 라는 등의 그런 전략이 수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조금 사이다 느낌이 좀 났습니다. 왜냐면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왜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에 도움이 되고 내가 설레이는 일을 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냐 라는 의문에 그게 가장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무난한 대답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무난한 답변이다 보니까 공격이 들어올 일도 없고 그리고 내 성공 방식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런 편한 대답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나는 더욱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재 활동에 열정적이지 못할까에 대한 답변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는 이제 절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내가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악의 감정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무력이라던가 어떤 질투라던가 그런 게 많아야 되는데 혹은 어떤 절박함 근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좀 받아놓으면 좀 내가 좀 절박해지려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아무튼 간에 이 책은 기존의 자기계발서들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참신했고 왜 이 책이 일본에서 50만 부나 팔렸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